예,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점심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하루 남았네요, 이제. 오늘 빼면은 28일 월요일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2월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가만 보면 2월달이 정신없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1월달 급락장 맞고 나서 조금 반등하나 싶었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어제 한번 급락을 맞고 오늘 조금 되돌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이번 2월은 긴박하게 흘러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전쟁 공포 때문에 정말 우리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이 나왔죠. 코스닥이 어제 3.3% 정도 빠지고 유럽 증시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장 시작하자마자 독일 같은 경우는 5%씩 빠지고, 특히 어제 러시아가 이슈였는데 러시아가 시초가가 마이너스 거의 25인가 이렇게 출발해서 30%가 넘었고 장중에 50% 가까이 종합지수가 빠졌습니다. 얘네는 이제 상한가 누리 없기 때문에 뭐 빠지는 건데, 그 50%까지 빠지다가 30 몇 % 정도로 마감했죠. 그래서 이 종합지수, 어쨌든 러시아가 뭐랄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이즈가 큰 나라 아닙니까? 거기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시총 상위주들을 이루고 있을 건데, 걔네들이 그냥 하루에 종합지수가 30% 빠졌다는 거는 40% 50% 정말 하루 만에 반토막 나는 종목들도 속출했다는 거죠. 좀 생각해보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코스피가 현재 지금 2600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장중에 1300을 갔다가 뭐 한 1500 이 정도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뭐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 마이너스, 하이닉스 30% 마이너스, 조금 작은 것들 뭐 카카오 뭐 마이너스 50%, 셀트리온 마이너스 60%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생각만 해도 정말로 끔찍한 얘기입니다. 뭐 우리나라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뭐 북한이 만약에 쳐들어왔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장이 열렸는데, 미국장도 이제 아침부는 하락 출발하면서 장중에 마이너스 3.4%까지 빠졌다가 긴박하게 반등을 하면서 플러스 3.3으로 끝났어요. 즉 3.4가 마이너스에서 3.3 플러스로 끝났으니 이 장중 변동성이 한 6% 거의 7% 가까이 됐다는 거죠. 이 정도로 반등을 세게 나왔는데, 이유는 일단 바이든이 연설을 할 때 경제적인 제재는 가하겠지만 우리가 파병은 하지 않을 거다. 러시아와 전면전은 하지 않고 경제 제재로만 갈 거다. 근데 경제 제재도 보니까 뭔가 엄청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충 뭐 러시아가 그냥 우크라이나 적당히 하고 끝나는 분위기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됐고, 일단 그 전에 그 기술주들, 나스닥 기술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세게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위험이 조금 완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아시아 증시로도 전해져서 아시아 증시도 상승세를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또 주말 껴있기 때문에 주말 이틀 동안 또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상승폭은 다소 이제 제한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12시 지금 방송하기 전에 좀 뉴스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뭐 그 북부전선과 이제 동부전선으로 나눠서 있는데, 동부전선에서는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고, 북부전선 쪽에서는 약간 조금 뭔가 치열한 전투가 좀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좀 언론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불과 몇 시간 내 수도가 함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는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를 아무도 안 도와준다, 뭐 그런 인터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세계 이 뭐랄까 그냥 서로 그냥 도와주지 않고 자기 건에만 집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히려 러시아가 빨리 이제 우크라이나 함락을 해서 거기에 이제 친러 정부를 수립한다든가 해서 끝내놓고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가 무서운 거고, 전쟁이 벌어졌고 실제로 이제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장은 좀 안도낼 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주말에. 그렇기 때문에 경계심이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저희 유료방 기준으로는 오늘 종목을 2종목 익절하고 한 종목까지 매도해서 총 3종목 익절을 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좀 현금 보유를 하고 가자. 그래서 오늘 뭐 신규 매수로 이것저것 담지 말고 월요일날 사도 되잖아요. 오늘 안 사고 월요일날 사면 되니까 마련된 현금으로 월요일날 사면 된다, 이 전략으로 유료방송 진행을 했고요. 오늘 좀 특징들을 살펴보면 단연 오늘은 친환경 섹터입니다. 친환경 섹터고요. 자, 아침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늘의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그 친환경 관련주,
풍력주 쪽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유럽이 어쨌든 러시아 의존도가 꽤 큽니다. 천연가스가 41%, 석유가 27%, 석탄이 47%예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는 유럽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며칠 전 엊그제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관으로 안 들어오고 배로 가져온다고 그래서 국내 조선사가 조선 LNG선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분석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되겠다. 아예 자체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오늘 풍력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풍력뿐만 아니라 저 태양광 쪽도 좋죠. 풍력 쪽에서는 단연히 오늘 CS 윈드 요 놈이 15% 그리고 CS 윈드 자회사인 CS 베어링은 이제 상한가 그죠. 그다음에 해상 풍력을 하는 삼강 MNT 8%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력 쪽에서 이제 부품주인 동국 SNC 10%, 뭐 유니슨 13%, 뭐 요 정도 흐름이 보이고 있고 태양광 쪽도 좋습니다. OCI가 6.5% 급등 중에 있고 하나솔루션, 뭐 KCC 조금 작은 거에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S에너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일단 CS 윈드가 오늘 좀 이쪽 섹터에서 대장으로 볼 수가 있겠죠. 현재 기관 애거근이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급등이 좀 나오고 있고 또한 제가 계속 강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방송으로도 말씀드리고 카톡으로도 말씀드리고 계속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기판주예요. 얘네들 실적 좋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심텍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얘 4분기 컨센서스가 630억 영업이익이었어요. 630억인데 730억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얘가 아예 22년 우리 회사는 이런 실적입니다 하고 가이던스를 낸 걸 보면은 매출이 1.65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3,030억을 써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 2,393억이었거든요. 어제까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올해 좋아진다는 영업이익보다도 무려 한 600억 이상 이 좋아지는 구조니 얼마나 지금 반도체 이 기판주가 호황인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텍이 일단 신고가 제대로 뚫었죠 오늘. 그리고 대덕전자도 오늘 7% 올라가면서 지금 최고점 부근에 와 있고 자 그리고 유료방 무료방 제가 이번에 동시에 드렸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3.7% 올라가고 있는데요. 얘는 한 번 더 슈팅 가능성이 있는 게 얘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4분기 실적이 좋으면 얘도 심텍 대덕전자와 함께 한번 신고가를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얘도 지금 계속 최고점. 얘네들 지금 보여드린 네 종목 보시면 최근 뭐 1, 2월 주가 조정 이딴 건 없었어요. 주가 조정이 있거나 말거나 얘네는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려운 건 맞아요. 지금 1월 달에 정말 급락장이었고 2월도 반등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하고 한 번씩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1, 2월 시장만 보면은 정말 대책이 없은 게 맞고요.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자, 코스닥이 2022년 들어서 16%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10%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두 달간 양시장이 10%, 16%니까 대충 여러분들의 계좌도 뭐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 정도 요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게 뭐 내가 계좌가 10% 까졌어요, 20% 까졌어요. 이게 결국 못한 거 아닙니다. 시장이 그만큼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말씀드렸던 풍력은 그렇다 치고 이 기판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도 이게 크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밀어붙인 것들 엔터주도 그렇고 엔터 섹터도 보면은 뭐 SM 같은 종목들 이런 것들도 견조하죠. 그리고 YG 엔터 얘는 아예 전고점 향해 가고 있고요. JIP 이런 종목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 탓만 할 거 아닙니다. 시장 탓을 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빨리 복구해야 되냐 이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그러니까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뭐 그렇다 치더라도 3월부터는 조금 다른 패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되는 종목 위주로 빠르게 좀 교체하고 이런 장에서 오히려 빠지거나 정말 반등 죽으라고 안 나온다 그런 종목들은 과감하게 던져서 되는 종목으로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걸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스팟 이벤트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가입하셔서 2월 28일 날 내일 들어오시면은
황금포트, 3월 황금포트가 나옵니다. 황금포트는 한 달간 보유해서 가져가는 전략이거든요. 이 종목들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3월에는 좀 복구하는 쪽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가입비가요 정말 뭐 지금 이벤트가로 말씀드려보면은 하루에 그냥 커피 한 잔, 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드시는 그 정도 요금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냥 커피 한 잔씩 사주시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 추천받고 어떤 시향 받고 어떤 종목 관리 받으면서 편하게 따라오실 수 있다 생각하면은 결코 비싼 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가입비 이 비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빨리 좀 복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뭐 계좌 손실이 엉망진창인데 그냥 보통 보시면은 이 엉망진창인 거 좀 뭐 만회해서 들어갈게요, 혹은 시드 좀 모아서 들어갈게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혼자 해서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드를 불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자식분들, 자제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학원 다녔을 때 학원 왜 다녔습니까? 성적 올리려고 다닌 거잖아요. 성적 올리고 나서 학원 갈게요라는 부모 없잖아요. 네. 성적이 안 되니까 학원을 보내는 거지, 성적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그때 가서 학원 다녀가지고 더 열심히 성적을 올릴게요 이런 사람 없는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어려워요. 변동성도 무지 크고, 어제 급락했다 오늘 또 급반등했지만 내일 또 급락, 월요일날 또 급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좀 종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목과 전략, 그리고 어떻게 플레이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런 시장일수록 오히려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아보셔라. 근데 그 가입비가 비싸냐?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저한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뭐 요새 아메리카노 원래 4,100원이었는데 올랐죠. 그 올린 가격 정도, 그 가격 정도 커피 한 잔 사주시면 된다. 예, 커피값도 아까우면 글쎄 좀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오늘 이벤트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날 인사드릴 거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지금 주말에 날씨가 좀 풀렸네요. 날씨가 풀렸는데 좀 뭐 미세먼지는 안 좋긴 하지만 주말에 좀 이번 주 좀 시장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테니까 한번 나와서 바람도 한번 쐬시고, 물론 마스크 착용하시고 지인들 접촉은 좀 삼가하셔야겠지만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스트레스 마음껏 날리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오늘보다 더 빨간 시장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